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정말 아주 극단적이고 비상식, 반지성적인 이런 일부 2030 남성들이 예컨대 뭐 광주에 가서 뭐 도발을 하기도 하고 사법부를 침탈하기도 하고 뭐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그냥 전체 이제 청년 남성들을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는 안 네,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0들이 근데 초반에 그 제가 헌재나 어느 집회를 가도 예전에 이제 2016년만 해도 그 의원 그때 대충 보셔서 알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령층들, 예, 어떤 그러니까 고령층이 이제 보수층 지지율이 높잖아요. 통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하고 고령층들 대다수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묘하게 2030들 전부가 아니라 그 몇 명을 상징하는 이제 처음에는 뭐 교회에서 밀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벌써 한 10년 됐죠.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은 여러 가지인데 각자의 분석은 다 달라요. 네. 네,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 우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16년 탄핵 집회 때 제가 2030이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 집회에 안 나가는 촛불 집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죠. 취급당했었고 그쵸. 실제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 기억에는 그 청년층이 이런 정말 정치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 뭐 어떤 부당함, 이 불투명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저항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던 걸로 기억나고요. 지금도 이제 그 매주 탄핵 집회 저도 참석하고 탄핵 과정에서 우리 여의도에 막 엄청난 그 응원봉의 물결 이런 거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 뭐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터질 때 저는 2030 젊은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그거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 요즘 이제 2030 남성들에 대해서 뭐 2030 남성의 극우화 뭐 이런 식의 그 기사 제목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논평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규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세대와 성별을 손쉽게 뭐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 낙인 묶어서. 찍거나 네, 규정 짓는 거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2020년 이후에 최근 한 5년 정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선거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그 경향성과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그 지지하는 정당이라거나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물었을 때 이제 답변하는 방향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저는 20대 30대 남성을 두고 요즘 이제 막 보수화됐다 극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어떤 분도 칼럼을 쓰셨던데 이게 이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됐다기보다는 그중에 물론 막 지금 광주에서 막 난리치고 막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어느 세대에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그 스윙보터의 성격이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그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이 세 개의 선거에 출구조사 데이터와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보고서인데 그게 이제 세대별 연령별 분석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한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2020년 총선 때까지는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있을 때 2020년 총선에는 20대 남성은 민주당을 7% 이상 더 지지했고요. 30대 남성은 25% 이상 민주당을 더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훨씬 더 많이 지지했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냐면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보세요.
오세훈, 그러니까 네.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20%를 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30%를 진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출구조사에서 20대, 30대 남성이 확 돌아섰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까지 지지가 확 넘어갔거든요. 보수 정당 쪽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된 22년 대선에서 20대 남성이 아까 2020년에는 민주당을 7% 이상 더 지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선 때는 국민의힘을 22% 이상 더 지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 올랐네요. 29%가 옮겨간 거죠. 네. 그리고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아까 2020년에는 25%. 민주당을 25% 이상 네. 지지했는데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을 10% 이상 더 지지합니다. 이거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래도. 35%가 옮겨간 거죠. 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 쪽 25%였는데 이게 상쇄되면서 이쪽이 높아졌다고요? 국민의힘 10%가 된 거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35%가 옮겨간 거예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 흐름이요. 작년 2024년 총선 때는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네. 20대 남성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긴 했는데 2% 정도 더 지지했고요. 30대 남성도 동일하게 국민의힘을 2% 정도 더 지지했습니다. 좀 낮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직전보다는 20% 낮아졌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때는 국민의힘을 22% 더 지지했는데 그게 그 다음 해 지난 총선 때는 2% 지지하는 걸로 20% 떨어진 거고 30대 남성도 한 8%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려갔네. 제가 봤을 때 20대 30대 남성은 단순히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안과 이슈에 민감하고 그때그때의 어떤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투표를 바꾸는 스윙 보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왜 2021년 4월 7일부터 그 선거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보수 성향 응답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네요. 왜? 아니 2020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7% 이상, 25% 이상 지지하던 분들이 그러네요.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날의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나 뭐 투표 성향이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요. 맞아요. 불공정과 불투명성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맞아요. 이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국민이거든요. 3만 불시대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누가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쓰셨죠.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국민이 있다. 후진국에서 태어난 국민, 중진국에서 태어난 국민, 선진국에서 태어난 국민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맞네요. 근데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나라가 OECD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기억하더라도요. 뭐 아이들이 있어도 막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체벌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사실상 없었어요. 맞아요. 사랑의 매. 무조건. 그래서 손으로 때리든 강목으로 때리든 쇠파이프로 때리든 규제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20대 30대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이죠, 폭행. 저는 중진국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중진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중학교 올라갈 때쯤 이제 선진국 국민이 된 사람인데 그러네요. 지금 이제 젊은 청년분들은 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정돈되고 질서 있어지고 투명해지고 어느 정도는 좀 공정해진 그런 나라에서 배우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에 대한 이제 기대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2018년 네. 평창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네, 맞아요. 2018년이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여자 하키팀 남북 그 단일팀 단일팀 한다고. 구성한다고 막 몇 년 동안 그 국가대표 맞아요. 출전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맞아요. 그때 뭐 며칠 만에 국회 청원인지 청와대 청원인지가 20만 명을 막 며칠 만에 넘었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남북 단일팀 해야 되니까 절반은 빠져.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평화, 뭐 남북의 뭐 화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한테 그것만 보이는 건데 그죠. 청년들한테는 왜 그렇게 자기 꿈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죠. 노력해온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해? 그렇죠.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예컨대 인국공 사태 맞아요. 다들 이제 좀 오래돼서 음. 기억하실지 인천공항. 모르겠지만 다들 그 인천공항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뭐 몇 년 동안 그렇죠. 공부하고 뭐 어디죠? 노량진. 예. 노량진에 가서 뭐 공무원 공무원들. 시험 많이 준비하고 공기업이니까.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 갑자기 비정규직 전체가 아무런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뭐 그런 발표가 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청년층들에게 우리 사회가 공정한 거 맞나? 내가 공정한 기회를 좀 제공받고 있는 거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과정들이 이제 많이 누적이 됐고 사실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실착이라고 많이 지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놓쳤죠. 사실 그 부분을.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4.7 재보궐선거 때 그게 이제 투표로 표출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이준석 대표라거나 윤석열 뭐 후보라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 기대감 섞인 지지를 보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막상 윤석열이 당선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는데 뭐 2030 청년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고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뭐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네. 역대 최악의 불공정과 비상식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그러니까 만 2년 정도 그렇죠. 되는 시점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최근에 누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셨던데 그 2030 남성들이 탄핵 반대한다? 탄핵 반대가 더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뭐 신뢰성 높게 보는 게 갤럽 데이터 그쵸.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갤럽이 나오니까. 매주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거를 한 달치로 묶어서 연령대별 성별로 자세하게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남성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53대 35, 30대 남성은 62대 31.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훨씬 높고 물론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또는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민주당 지지합니까 할 때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고 보수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탄핵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엄은 찬성하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된 일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되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정말 아주 극단적이고 비상식 반지성적인 이런 일부 2030 남성들이 예컨대 뭐 광주에 가서 뭐 도발을 하기도 하고 뭐 사법부를 침탈하기도 하고 뭐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그냥 전체 이제 청년 남성들을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그쵸. 좋겠다. 그래서는 안 네,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 표본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 끌고 가려는 게 그 극우파의 전략이에요. 2030이 불만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침탈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묶으려고. 근데 의원님 지적대로 정당은 지지하는 건 다른데 탄핵 찬반은 정확하게 엇갈리네요. 국민의힘 지지지만 탄핵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20대도 남성들. 네. 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 용납할 수 없어라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주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공정 이슈에 맞게 이제 꼭 뭐 대선이 아니더라도 네. 정책적으로 당이 이렇게 전체 추세를 정확하게 표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떤 정당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여주는 이런 어떤 그런 리딩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겠어요, 의원님이. 그렇죠. 그 상식과 눈높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정치인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